네, 지방선거를 6일 앞둔 오늘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됩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가 실시가 되죠. 자, 여야 모두 사활을 건 한판 승부를 앞두고 있는데, 자, 오늘은 그 전문가와 함께 지방선거 그리고 보궐선거 판세, 숨은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번에 나오셔가지고 그 자타공인 한판 승부의 귀염둥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자, 배종찬 인사이트케어 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배용찬입니다. 진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다들 뭐 귀엽다고 난리예요. 뿜뿜. 네, 진 작가님이 사실 저는 안 반가워요. 왜냐면 우리 화요일 날 봤거든요. 예, 아니, 시사저널에서. 네. 저는 뭐 김성애 소장님하고도 너무 막역한 사이고 아. 진중경 교수님하고 뭐 둘도 없는 사이고 아유, 그럼 뭐 네. 방송이 CBS와는 사랑하는 사이고.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저 덕분에 그 조회수가 엄청 올라갔어요. 저 네네. 소장님 덕분에. 저희도 좀 올려주시기 그러니까 바라겠습니다. 이제 CBS도 좀 밀어주십시오, 저를.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소장님과 그 네. 지방선거, 보궐선거 판세 분석을 해볼 텐데, 일단 소장님 이번 지방선거, 보궐선거 어떻게 전체적인 성격을 규정하시는지. 그냥 한마디인 것 같아요. 구도. 구도.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시각에서 보면 이번 선거는 힘들다. 너무 힘들다. 그런 선거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도 이제 사과를 하고 호소, 읍소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만 힘든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도 힘듭니까? 국민의힘은 오히려 지금 컨벤션 효과의 혜택을 톡톡히 누리고 있죠. 예. 그러니까 대선 때랑은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를 보면 당선 가능성인데 제가 뭐 수치를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예, 당선 가능성이나 누가 이길 것으로 보느냐를 보면 예. 국정 안정 쪽에 힘이 실려 있고 아하.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더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예. 대체적인 추세를 말씀드리면 음, 그만큼 이런 구도 자체가 환경 자체가 민주당 후보로서는 너무 힘든 선거가 되고 있죠. 그것도 모릅니다. 결과는 또 지지층들이 결집할 수 있고. 근데 선거는 이런 것이거든요. 사과가 나오고 호소, 읍소 이러면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하는 쪽의 선거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 단연간의 선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럼 이제 각 당들이 이제 막 삼보일배도 하고 막 울기도 하고 막 다 진짜 막 사진 찍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실제로 그 유의미한 변화가 있습니까? 안 편해요. 그래서 제가 87년도 대선부터 쭉 현장에서 짚어왔는데 예. 그러니까 거의 지금 뭐 한 30년 넘지 않았습니까? 예. 40년을 가까이 되었는데 그게 쭉 분석을 해보면 예. 선거가 얼마나 불리하다라는 것은 여론조사를 보면서도 파악이 가능하고 또 정당이 어떤 태도로 나오냐를 보면은 확연히 뭐 안 봐도 비디오, 안 들어도 오디오예요. 안 들어 이게 알아. 안 들어도 지금- 오디오를 굉장히 새롭네요. 지금 오늘도 보면 진중근 교수님은 대체로 웃고 표정이 밝아요. 아, 근데 지금 그렇습니까? 김성애 소장님 표정이 굳어 있어. 네,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아니야, 근데 오늘따라 더 굳어 있어. 더 굳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가 데이터라는 것이 데이터가 더 구체적인 분석. 저 데이터 전문가가 수치 이야기하고 무슨 이야기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분위기. 아니 그러니까 이런 판세를 분석하는 데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수치의 숫자. 정량적인 데이터가 있고 또 하나 정성적인 빅데이터 분석이 있고 예. 수치로 만들어주죠. 그다음에 마지막은 관찰법입니다. 관찰. 이게 관찰을 해보면 사람들. 얼굴 표정. 그래서 심지어는 미국에서는 후보들의 캠프를 가보면 되겠다 안 되겠다 선거 사무소. 이걸 안다는 거예요. 아. 그건 알죠 보면. 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김선 선생님도 그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보셨습니까? 어디 캠프? 사무소? 너무 구체적으로 묻지 마시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아니 갑자기 저를 보면서 국민의힘 분위기를 알면 어떡하세요? 국민의힘과 아무 관계가 아니 없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놀라운 저는- 거죠. 예. 아니 저는 그러니까 제가 놀라운 국민의힘이 거죠. 이번에 또 싹쓸이 할까봐 걱정인 게 예. 왜냐하면은 항상 어느 당이든 간에 싹쓸이 하면 항상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 그러니까- 수치 얘기하니까 시작하기 전에 하나 좀 먼저 여쭤보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네. 이거 우리 이제 아직 시작 안 한 건가? 예, 뭐 없으잖아. 제가 정신 승리를 하는 용이기도 할 수는 있는데 최근에 여론조사의 흐름을 보면 민주당 쪽을 지지하시는 분들의 응답률이 평균에 비해서 좀 높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나와 있는 결과를 보정하지 않고 그냥 보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전 들던데 전문가 입장에서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이 정말 우리 날카롭습니까? 한판 승부가 예. 승부는 한 판, 피자는 두 판. 근데 정말 예리한 질문이신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샤이 진보가 있냐 이 질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있어요. 예. 있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가 발표되는 조사 결과를 보면 예. 이제 진보인데도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안 나오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 이게 이제 지난 대선 이후에 최근에 취임식 이후에 이렇게 점점 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그럼 투표 의향을 물어보면 투표로 가겠다라고 하는 투표를 하시는 응답자들도 분들이에요? 있어요. 유권자들도 있어요. 그 이야기는 이들은 대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성향인데 지금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에 심지어 아주 최근에는 이 박지원 비대위원장과 또 윤호중 위원장과의 갈등도 공동비대위원장 있고 갈등이고요. 이러면은 대답을 잘 안 해요. 왜? 내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소수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일종의 침묵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여론조사 응답에 그렇죠. 대해서. 심중근 교수님이 공부하신 그 독일의 예. 노엘레 노이만 교수 예. 프랑크푸르트 학파에서 이게 침묵의 나선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그냥 약간 좀 위축돼 이런 이제 상황이 전개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대선 말고 우리가 지난해 이제 보궐선거 이전만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우리가 여론조사를 분석할 때는 샤이 보수가 그래도 좀 있다, 더 많다. 샤이 진보는 뭐 생각도 못했죠. 숨은 표를 이야기할 때. 그런데 이제 지금은 샤이 진보가 있는데, 근데 그 숫자가 얼마나 되겠느냐? 그 숫자가 많지는 않다. 예, 선거 예. 판세를 뒤엎을 정도냐?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죠. 그다음 하나 샤이 더 보수, 샤이 관련된 진보. 질문이 뭐 이 방송 들으신 분도 워낙 정치 고관여층들이 많으셔서 네. 이 지금 ARS랑 변화 면접 두 가지로 하는데 네.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 사람들이 전화 받으면 더 민망해서 대답하기 싫어서 오히려 ARS 쪽이 좀 더 잘 맞고 있다라고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ARS 자동응답 조사가 조금 그런 샤이 현상을 좀 제거해 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버튼을 누르기 때문에 네. 덜 그래서- 부끄럽다. 그렇죠. 왜냐하면 네. 우리가 무응답 비율이 낮은 것이 그래도 조사 방식으로 보니까 어느 조사가 정확하다 여부를 떠나서 예. 그건 또 조사협회에서 지금 또 듣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본다면 그래도 그런 어떤 솔직성 이것만 놓고 따져봤을 때 무응답 비율이 낮으니까 예. 그건 이제 자동응답에서는 조금 샤이 진보가 더 적극적으로 그래도 응답을 하고 있다. 아까 일부에서 이재명 후보와 인터뷰를 하는데 네. 이재명 후보의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의 기본적인 판단 자체는 이제 실제 여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그렇죠. 아, 당황인지 황당인지 지금 뭐 경황이 없을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아이 왜 지금 여론조사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겠죠. 예. 그러다가 그렇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음. 이건 이제 심정적 차원이고 다른 것은 이제 차별적 차원이 뭐냐면 실제 여론조사가 투표의 결과는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죠. 오해를 하시는 게 여론조사 왜 안 맞아? 나 한판 승부 들으면서 배 소장 설명 열심히 들었는데 여론조사 안 맞던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실은 여론조사는 조사하는 그 시점에 전체 응답자들의 상태. 예, 마음의 투표율과 상태. 상관없이 아하. 그렇게 이제 그 판세를 살짝 찍어낸 거고 스냅 사진이고 사실 투표 결과는 투표자의 결과인 거죠. 그래서 좋은 이제 분석이네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의 마음과 판단에는 그래도 내 지지층들이 더 적극적으로 와서 투표할 거예요. 왜냐하면 대선 후보고 그리고 지금 전체 선거를 진두지휘하는 선대위원장이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뭐 여론조사는 바쁘기도 하고 또 내 지지층들은 주로 화이트 칼라가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응답하기가 쉬운가? 근데 정작 투표를 하면 내가 누구야? 내 이재명이야. 이러면서 이제 더 높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겠죠. 이게 이제 거기서 차별적 차원. 네. 질문이 이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그러려면 민주당 진 지지층이 교수님은 지금 궁금한 게 없어요? 네네. 잠시만요. 네. 저 화요일 날 나한테 궁금한 거 물어봤잖아. 또 우리 거기서는 제가 대답하는 입장이었거든요. 유튜브를 또 못 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지지층 잠깐 곤란했던 점 이해해 주시고요. 네. 민주당 지지층들의 결집이 되면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네. 지금 최근에 벌어졌던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사과 그리고 그것에 이은 뭐 윤호중 위원장과의 충돌 이것이 또 이제 지지자들과의 충돌로 이어지면서 소위 말하는 팬덤 정치 그만해야 된다 뭐 이런 논란들이 좀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이 지금 민주당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십니까? 저는 그래도 이걸 당의 또 위기 상황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기 심리의 작동이라고 본다면은 이전의 선거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여론조사 결과보다는 나중에 투표 결과가 좀 더 좁혀지는 현상이 있어요. 이제 심리적 위기죠. 그렇다면 이제 그 부분은 기존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는 좀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번 지방선거는
50대와 여성이 중요하거든요. 50대 여성. 근데 이 바로 여성들의 표심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동안 특히 당의 쇄신을 요구해 왔던 강성 지지층들은 아니 박지원 뭐야? 왜 그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또 여성들의 경우에는 그래도 지난 대선의 막판에 여성 표심이 2대남, 3대남 이렇게 갈라치기 할 때 그래도 이재명 후보 밀어주지 않았어요 하는 그게 그 2030 여성의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예. 저렇게 박지원 위원장을 수세에 몰아넣으면 어떡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칫 개항을이 됐든 이 경기도가 됐든 인천이 됐든 투표하러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실망스러워요. 근데 그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타격을 입을 수도 있고 예.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영향이 더 크다면은 그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저는 한 표라도 중요할 때 이런 자중질환은 도움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성표가 이탈될 가능성이 있고 이것은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상당히 위험이 될 수 있는 거죠. 사과를 한 행위를 떠나서 하여튼 이 전반적인 상황이 민주당에게 유리할 것은 없다. 아니 왜냐하면 싸우면 안 돼요 선거 때는. 김성애 소장님이나 우리나 뭐 한판 승부 싸울 일 없지 않습니까? 자주 그럼- 하는데요. 아 그래요? 우리 그러니까- 후보를 안 치러서 그러니까 괜찮아. 여하튼 지금의 민주당 모습을 정확하게 음. 정말 집안 싸움으로 여념이 없던 4년 전, 5년 전 지난 지방선거, 지난 총선까지의 보수 정당의 모습, 지금의 국민의힘의 전신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민심은 계속 바뀝니다. 그렇군요. 최선을 정말 자기 살을 도려내는 듯한 그런 정도의 혁신을 해낼 때 그럴 때 이제 정당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이고 또 정치적인 반사 이익도 얻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잘해서라기보다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실망이 크다고 봐야겠죠. 자, 아까 이제 저희가 이재명 후보와 윤영석 후보 두 분을 만났거든요. 인천 네. 계양을 두 후보를 만났는데 우리 배정철 수사님께서는 지난 수년의 경험을 토대로 봤을 때 네. 누가 이깁니까? 아 이런 질문 제가 싫어하는데 오늘은 답을 드릴게요. 답을 줍니까? 네네. 예. 저는 내일 사전 투표율이 예. 한 30% 이상 나온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에게 좀 희망적일 수 있다. 내일 하루에 30%가 나올 수 네네.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전 이틀 투표율. 걸쳐서. 이틀에 걸쳐서. 근데 사전 투표율이 20% 초반 정도에 머무른다. 그렇다면 저는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아하. 왜 이 전제 조건을 놨냐면 역대 선거도 그렇지만 뭔가 경합되고 관심이 많이 집중돼 있는 지역에 사전 투표율이 이렇게 높아? 기대 이상이야? 이럴 때 선거판이 흔들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일 모레의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30%, 20%냐 30%냐, 30% 이상이면 이재명 후보가 좀 희망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기대할 수 있겠죠. 있고. 그러면 왜- 그렇다는 말씀은 실제로 지금 박빙으로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맞는 거다 이런 말씀이신 그게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개항을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50대도 중요하지만 특히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대선만큼 높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우리가 관성적으로 전통적으로 투표를 또 많이 하는 연령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60대 이상. 60대 이상이 집중적으로 지금 발표되는 개항을의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이들이 집중적으로 결집이 돼 있어요. 누구에게로? 윤영선 쪽으로. 그러니까 40대는 이재명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낮은데 그럼 누구 투표율은 그대로 유지되고 높을까? 60대 이상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지방선거의 현재 지금 시점의 상황을 보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사전 투표가 높다는 것은 그래도 40대 화이트 칼라가 왜냐하면 본선거일보다는 사전 투표율이 더 또 투표하기 또 좋지 않습니까, 그죠? 투표율 다음 날 또 손흥민 경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 더 집중을 해 사전 투표 때. 네. 브라질이라고 하는 건가요? 네. 예, A 매치. 자, 이제 인천 계양을 얘기 그만하고 네. 그 경기도지사 선거 예측을 좀 해보겠습니다. 경기도지사 선거지 지금 판세 어떻게 보고 계세요? 경기도는 최근에 우리 CBS가 또 발표한 조사가 또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네네. 그렇죠, 그죠? 네. 그런 이유는 뭐냐면 또 좀 차이가 벌어졌다가 또 좁혀지고 또 김동연 후보가 5차 범위 내에서 수치상입니다. 앞서는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근데 강용석 후보가 그래서 중요해졌다 저는. 더군다나 내일이 지금 사전 투표거든요. 사퇴 안 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저는 완주하는 거네요, 그러면. 저는 9이다. 9? 9. 나인이 왜냐하면 뭔가? 오늘 9시에는 결정을 해야 돼요. 아하. 9시에 왜 우리 방송 끝나고 나서 결정하니까. 그래서 강용석 후보가
어떤 식으로든 되니까. 표명을 안 하면 완주를 하는 아, 것이고 9시까지 표명 안 하면 요건 표명하면 내일 투표장에 그 팻말이 있는 거죠? 완주는 할 수 있죠. 아하. 본투표에서는 안 하면 아니, 되니까. 그러니까 사퇴를 못 해요. 그거는 왜냐하면은 지지자들이 뭐 후원 고민이 뭐니 잔뜩 모여가지고 했는데 사퇴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 명분을 국힘에서 안 줬다고. 그러니까 못 먹어도 고할 수밖에 없는 상태지 지금.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식으로든 강용석 후보 변수가 정리되지 않으면 김은혜 후보는 좀 부담스럽죠. 부담스럽지 않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 또 아주 최근의 조사가 CBS도 그렇고 너무 접전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하고 아주 거의 유사하다. 저는 깜짝 놀란 게 대선 아니야 이랬거든요. 그게 지난 대선에 윤석열, 이재명, 안철수. 왜 윤석열 후보가 그래도 뭐 안철수 후보와 관계없이 대선 완주한다 하더라도 안 후보가 그래도 이길 수 있을 텐데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결과적으로는 단일화를 했고 대선 승리를 0.73%포인트 차이든 이겼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이 저는 경기도에서도 그대로 지금 연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아. 배제할 수 없다. 그럼 그렇다면 경기도 역시 사전 투표율이 중요합니까? 자꾸 뭐 또 물어보시니까 예. 중요하죠. 사전 투표 자체가 중요하니까요. 원래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러면 이게 박빙인 상황에서 민주당에 유리하려면 역시 사전 투표율이 한 그렇죠. 30% 이상이 중요하겠다. 사전 투표가 중요한 거죠. 예. 사전 투표 특히 내일이 중요해요. 내일 토요일보다도. 첫날. 그렇죠. 아. 이러나 저러나 40대 화이트 칼라가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사전 투표율이 높을수록 전반적인 민주당에게 유리한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이다. 혹은 그것이 가늠자가 될 것이다라고 총평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유리하다는 것보다는 희망이 있을 수 희망이 있다. 있을 수 있다. 네. 네. 너무 유리하다 그러면 네. 본선거일 날 투표율이 더 확 높아지는 그건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렇게 또 질문을 대치기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박빙을 이루고 있는 것이 또 경기도만이 아니라 아주 그렇죠. 예상외로 좀 개항을이 네. 박빙에 들어갔거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죠. 네.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 인터뷰했던 그 두 분 예. 네. 나왔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이게 거기가 원래는 대선 때도 8% 정도 그쪽이 앞섰던 네. 민주당이 앞섰던 지역인데 대선 후보가 나왔는데 그렇죠. 왜 박빙이다 이런 거? 그러니까 결국엔 여기 그래서 더 관심이 오히려 지금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보다는 예. 광역단체장 관심보다는 개항을에 온 정신이 신경이 집중되고 있거든요. 저는 이 이유를 세 글자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세 것 글자. 같아요. 세 글자. 세 가지도 아니고 세 글자. 이재명이기 때문에 이재명. 구체명, 뭐라고요? 다시. 구체명, 구체명, 구체명. 구 나인. 어. 그럼 나인이 중요하죠. 예. 강영수 후보도 저녁 9시에 결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지금 뛰고 있는 개항을도 예. 구체입니다. 구는 뭐냐? 구도가 너무 안 좋아요. 아. 그러니까 암만 이재명 후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예. 대선 때하고는 또 다른 상황이거든요. 예. 국정- 예상치 못한 그 구도가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렇죠. 국정 안정 쪽에 예. 지금 힘이 임기 초반이잖아요. 힘이 실리고 예. 두 번째 채는 뭐겠습니까? 김성현 선생님 채. 체급. 예, 유사했는데. 자 진종국 교수님 채. 이렇게 이걸 우리가 하는 유튜브 방송을 아주 풍성하게 만들겠어요. 이걸 좀 퀴즈로 할까요? 샵 우리 몇 분이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체력, 정당 지지율. 체력. 정당 지지율이 대선 때는 그래도 팽팽했잖아요. 부체력. 근데 지금은 국민의힘 쪽에 아. 일종의 대통령의 또 컨벤션 효과. 국정 수행 지지율과 커플링되는 현상. 대통령 마케팅을 할 수가 있죠. 지금 뭐 세종시 가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요. 근데 마지막은 뭐냐? 명분이죠. 명분. 그러니까 이게- 구체명. 네, 명분이 좀 더 험지로 나갔어야 되는데 결국 험지가 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좀 더 그런 명분이 2000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종로를 내려놓고 부산 북강서을에 가서 제가 노무현입니다. 대한민국은 분명 희망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쯤 되면 박수 나와야 되는 거 비슷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어려운 선거를 무릅쓰고 나가서 낙선하면서 그때 바보 노무현. 바보노무현. 브랜드가 호남- 생겼고. 호남 지지층들을 결집시키면서 노사모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현상. 알겠습니다. 지금은 자, 안철수 후보 분당갑. 생각보다 여기 싱거우니까 이야기하지 말죠. 뭐. 그러니까 생각보다 차이가 예, 너무 많이 예. 나요. 예. 왜 이게 안철수 후보의 파워가 그만큼 세다? 체급이 아니 이게 체급이 안 맞아? 이것도 벌써 이미 구도가 구도가. 예. 아하. 안철수 후보의 뭐 역할도 있겠지만 예. 그래서 여기는 더 분석을 할 필요가 해봐야 없다. 의미가 네. 서울시장은 서울 전혀 하지 말죠. 뭐. 할 이유가 없습니까? 네.
구청장 선거 개항을 하고 예. 그다음 구청장. 지금 서울은 구청장이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예. 지난 지방선거에서 하나 빼고 24곳을 싹쓸이했거든요. 서초구를 제외하고. 서초구 조은희 시청장 빼고. 양천구까지 포함이 됐어요. 더불어민주당 당선이었는데 그러니까요. 이번에는 김성현 소장님은 몇 대 몇 예상을 하세요? 구청장. 갑자기 진행을 하시는 구청장이요. 저는 민주당이 10개 못 이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상황이 지금 전개되는 것에 대한 민주당 내부의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예. 절반 정도도 되기 힘든 건 아니냐. 그만큼 지금 구도상으로 그럼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전망을 할 뿐이고요. 그럼 이제 17개 광역 단체장 선거가 네네.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스코어를 가장 많이 언론에서 예상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가장 잘 되면 국민의힘이 이제 14대 3 정도로 네. 이길 수도 있다. 혹은 13대 4, 13대 4 뭐 이 정도 할 수 있다 예상하고 또 민주당에서는 그래도 한 7곳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7곳 혹은 8곳 이렇게 또 긍정적인 전망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자, 선거의 현인 네. 배종찬 소장께서는 현인은 우리가 아는 그분 아니죠?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내가. 오늘 방송이 굉장히 어렵네요. 예. 네. 이래가지고 근데 보통 이렇게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몇 대 몇 될 건지 물어보면 예. 보통 데이터 분석 전문가들은 말을 안 합니다. 그래. 싱거워지죠. 근데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민의힘이 진짜 오늘 가장 크게 웃었어요. 자, 좋아하세요. 네. 국민의힘이 대략 지금 11곳에서 한 13곳 정도. 그다음에 민주당은 뭐 실제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예. 더불어민주당은 4곳에서 뭐 6곳 이렇게 전망이 나오는데 저는 이 두 수치가 기준이 아닐 거다. 아니다. 결국 경기도다. 경기도. 저는 경기도 이기면요 예. 다 이기는 것이고 경기도 지면 다 지는 거예요. 다 필요 없다. 예. 경기도 하나만 보면 왜냐면 된다. 대선 2차전이니까 이번 선격은 민주당이 불리하다는 건 애당초 다 알고 있었던 것이고 예. 지금도 상황이 그렇고 그래서 이걸 뭐 누가 이겼냐가 아니라 저는 경기도예요. 아하. 경기도에서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이 수성을 하느냐 지난 직전 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이었기 때문에 아니면 국민의힘이 가져가느냐 저는 경기도다. 그렇군요. 그래요. 납득이 안 가시는 아, 거예요. 이거 굉장히 좋은 분석인 것 실제로 같아요. 뭐 경기도를 수성을 해내면은 그 체면 질의는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어려운 환경에서 경기도를 이겨내는 거는 체면치레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왜 희망의 불씨를 남겨두는 거죠. 그래서 뭐 4년 뒤가 됐든 2년 뒤에 총선까지도 동력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그럼 이제 6월 1일 이제 출구조사 결과는 우리 경기도 결과를 가장 주목해서 봐야 그렇죠. 우리 아예 스튜디오를 경기도로 옮겨야 돼요. 인천 개항을 해서 아침에 김현정 쇼부터 시작을 해서 현지 생중계를 가야죠. 예, 저희 CBS 경인센터가 있는데 아쉽게도 경인센터에는 그 스튜디오가 없습니다. 예. 서서 하면 되죠. 서서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한 1분 남았는데요, 소장님. 지방선거 이제 뭐 내일 사전 투표입니다만 한 6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남은 변수가 있다면 뭐가 있을지. 저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지방선거는 오여다. 오여다. 그래서 왜냐하면 40대와 60대 이상의 전쟁입니다. 지지층들이 다르니까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니까 그러면 마지막에 50대가 어디에다 그래도 좀 더 희망을 실어줄 수 있을까. 그리고 저는 여성이다. 여성. 남성보다는 이 여성 표심이 막판에 또 더불어민주당 기준으로 본다면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에 이 또 논란도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봉합하고 내일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일 사전 투표일이기 때문에 예.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 어떤 당의 혁신 방향을 좀 로드맵을 내놓느냐. 아하. 10초 남았나요? 아니, 저는 이게 한 30초 남았습니다. 네, 이것이 정말 더 준비를 못했는데 이것이 네, 가장 중요할 것으로 알겠습니다. 보입니다. 예. 재밌었습니다. 시간 잘 끌어주셨어요. 네. 네. 예. 우리 한파승부의 기움둥이 우리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님 앞으로도 자주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 작가님이 굉장히 불러주십시오. 편안해 보이시네요. 저는 매일 나오고 싶어요. 예. 이거 썰렁한 그 아재 개그를 많이 해가지고 그때마다 제가 주의를 주거든요 방송 중에. 예. 근데 가끔가다 또 히트를 쳐요. 교수님 예. 시간 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배종찬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